강화도 역사 여행 두 번째 순서 주PD가 찾아간 곳은 강화읍에 있는 고려 궁지입니다. 고려의 궁궐에 있던 터라는 건데요. 높은 계단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승평문이 당시 고려궁의 정문이었습니다. 지금 문은 현대에 와서 복원된 것입니다. 승평문을 지나면 공원처럼 잘 가꾸어진 땅에 훗날 조선시대에 세워진 전각이 몇 채 있을 뿐 고려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섬에 있는 궁궐이라니 그냥 임시 행궁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려 궁지 가운데 이 넓은 마당에 정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전을 포함한 본궁, 별궁, 태자궁, 관하 등 궁궐과 통치 기관들이 이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고려 국왕이 잠시 들렀다 간 곳이 아니라 38년간 한나라의 수도였기에 개경을 본뜬 궁궐과 도시가 조성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국 때부터 300년 이상 도읍으로 번성했던 개경을 놔두고 고려는 왜 이곳 궁벽한 섬 강화도로 천도했을까요? 아마 중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운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몽골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북방 초원에서 일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킨 몽골은 고려 역시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고려 건국 후 300여 년이 지난 1231년 몽골군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10여 년 전 거란을 소탕한다며 고려 땅을 침범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한 침략이었습니다. 이듬해 화약 체결과 함께 몽골군이 물러간 사이 고려 조정은 전격적으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23대 왕 고종과 왕실 친인척, 무신정권 실세들과 삼별초 군사들, 그리고 조정 관료와 개경 백성들까지 무려 30만 명이 이주했으니 전시 대탈출 같은 천도였습니다. 천도를 주도한 이는 최씨 무신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우였습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최우는 왕실과 조정 신료들 대다수의 반대 속에서 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김세충이라는 야별초 소속 무장은 개경을 사수하며 싸울 것을 주장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최우가 이렇게 강화도 천도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세에 맞서기 위한 자주적 결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씨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도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화도였을까요? 우선 살펴볼 점은 개경과 강화도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강화도 북동쪽에 있는 연미정이라는 사적지인데요. 북한 땅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지척에 있습니다. 저 땅에서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개성인데 연미정에서 개성까지는 직선거리로 20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강화도는 서울보다 개성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화도는 몽골의 대규모 기마 병력이 건너기에는 쉽지 않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화도와 가장 가까운 땅이 김포인데요.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해로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해안에서 바라보면 마치 계곡의 급류처럼 물살이 휘돌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의 다른 방향으로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뻘이 형성돼 있어 역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천혜의 입지는 강화도가 수도로 38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계 최강 몽골군이 능력이 안 돼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몽골이 당시에 남송과 금을 공략하는 게 우선순위였기에 강화도는 총력을 다해 공격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어쨌든 강화도 무신정권은 천도 후 궁궐을 지었습니다.
개경의 궁궐 정도는 아니었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어엿한 궁궐이었습니다. 몽골 침략에 대비해 도읍을 둘러싼 내성과 그 바깥으로 중성, 그리고 해안을 따라 외성을 쌓았습니다. 훗날 고려가 몽골의 요구대로 개경으로 되돌아가면서 이때 지은 궁궐과 성곽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피디가 찾은 곳은 강화산성의 남문입니다. 이 강화산성이 바로 강화 도읍을 둘러싸고 있던 내성이었습니다. 몽골군에 의해 허물어졌다가 조선 초기에 다시 쌓았고 병자호란 때 허물어졌다가 숙종 때 약 7km 길이로 확장 증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강화산성은 숙종 때 산성을 토대로 현대의 복원 과정을 거친 것이지만 그 원형은 고려 도읍 강화도의 내성입니다. 주피디는 강화산성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물 같은 역사 유적길을 만난 것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강화도를 찾는 분들도 강화산성길을 걷는 분들은 별로 없는 듯한데요. 꼭 한번 걸으시면서 800년 전 고려 도읍 강화도의 날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해 궁궐도 짓고 성곽도 지어 장기 항전 체제를 갖춘 무신정권 집권자 최우와 고려의 지배층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강화도가 전시 수도격이었으니 아마도 야전 사령부처럼 거칠고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풍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섬에 갇혀서도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전국에서 거치는 조세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만 개경에서 강화도로 바뀌었을 뿐이지 삼남지방의 곡물과 물자는 여전히 도성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닷길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좋은 제도가 살아있었기에 강화도의 집권층은 안락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몽골군은 28년간 6차례나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1차 침략을 제외하고 고려는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침략자들에게 노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군이나 의병이 조직돼 몽골군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몽골의 2차 침략 때 경기도 용인에서 김윤후라는 승병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활로 사살해 몽골군의 퇴각을 이끌어내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고려의 군사력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항복도 하지 않고 결사 항전도 하지 않는 무신 정권을 위해 고려의 군사력이 방어 태세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백성에게는 오로지 각자 도생만 있었을 뿐입니다. 몽골은 후반부로 가면서 조세 운반 루트인 조운로를 차단해 강화도를 압박했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강화도 천도 26년 후 최씨 정권의 4대 집권자 최의가 가신그룹에게 살해당하고 이후에도 김씨, 임씨로 이어지는 무신 정권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은 강화도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종의 뒤를 이은 24대 왕 원종의 명령으로 무신 집권자 임유무가 살해됨으로써 100년에 걸친 무신 정권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조정은 몽골의 요구대로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환도했으니 수도로서 강화도의 운명과 무신 정권의 운명은 같았던 셈입니다. 이곳은 강화도 서쪽 외포리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한편에 삼별초 항쟁비가 서 있습니다. 무신 정권의 친위군이자 고려의 정예군이던 삼별초는 개경 환도와 삼별초 해산의 반발에 봉기했습니다. 약 15,000명이 이곳 외포리에서 배 1,000척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진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도 분거지가 격파당하고 제주도로 쫓겨가 항전하다가 전멸했습니다.
외포리에는 삼별초 항쟁비와 함께 진도를 상징하는 진돗개와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하르방도 세워져 있습니다. 고려 강화도 시대의 마지막 주인공 삼별초. 무신 정권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의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외세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애국적 항쟁이었을까요?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와 함께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자주권이 크게 침해된 이른바 원간섭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내주고 평화와 생존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먼 옛날 이 섬에서 일어났던 불꽃 같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강화도는 오늘도 말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피와 눈물과 욕망이 분출하던 그 날들을 이미 잊었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후에도 강화도를 그냥 놔두지 않았으니 세월이 쌓여갈수록 이야기도 쌓여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화도에 묻혀있는 고려의 왕들을 찾아갑니다. 이 왕들은 왜 강화도 깊은 산속에 외로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